세 번째 영상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 40쪽부터 43쪽까지의 정보, 인포메이션에 대한 얘기요. 정보는 자료에, 데이터에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의미를 부여한 것, 이거를 정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정보 없냐 이러는 것은 가치 있는 또는 의미 있는 것이 없느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친구들끼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시험 정보 없냐? 기말고사 정보 없냐? 거기서 말하는 정보도 의미가 있는 어떤 이야기를 네가 알고 있느냐, 그거잖아요. 야, 갑자기 교수님이 기말고사 문제를 뭐 주관식에서 객관식으로 바꿨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의미가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정보예요. 정보는 그래서 정보통신기술의 정보만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모든 게 다 정보예요. 그런데 그것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섞여 있어가지고 너무 헷갈리는 게 문제라는 거죠. 특히 인터넷 정보 같은 경우는 불특정 다수가, 그리고 누가 정보의 원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읽거나 듣는 사람이 헷갈릴 수가 있는 거고, 일부러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리기도 하죠. 거짓 정보를 흘리는 경우들도 대다수입니다. 그 정보는 인간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에 의미 있는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보통 자료가 어느 정도 축적이 돼야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죠. 정보는 무형성이 있습니다. 무형자산, 무형성을 가지고 있고요. 정보는 말로도 표현될 수 있고, 글로도 표현될 수 있고, 영상으로도 표현될 수 있는데, 그 전 단계에서는 형태가 없다는 거, 그냥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무형성, 복제 가능성 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식을 알려주더라도, 우리 수업에 관련된 지식을 알려주더라도 제가 잃어버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무한히 복제가 가능한 것, 대표적인 복제 가능성은 바로 교육입니다. 그 다음 확장 가능성, 널리 퍼뜨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덧붙여서 이 정보 자체가 커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분산력, 파급력 돼 있는데요. 지금 저는 유튜브로 녹화를 하면서, 촬영을 하면서 우리 수강생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이 내용을 들으실 분이 있을지 몰라서 이 분산성, 파급 효과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공공재, 그리고 소비재. 자, 이게 참 이런 거예요. 정부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공재적 성격으로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려주고 싶지 않아도 알려줘야 되죠. 대표적인 게 집값, 땅값, 아파트 가격 같은 겁니다. 얼마나 많아요, 전국에. 특히 저처럼 아파트에 안 살고 일반 주택에 사는 사람들까지 합하면은 이거 조사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공시해줘야 돼요. 소비재, 비용을 지불하는 것. 자, 우리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거 있기 때문에 다른 내용 생략합니다. 그 다음에 기간, 시점, 적시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어제 내가 기말고사 보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기말고사 끝나고 알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누적성. 지금 이 시간에 쓸 수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예전 것부터 계속 이렇게 누적되어 있다면 더 효과적인 정보이고요. 비이전성. 뭐 내가 남한테 준다고 해서 뭐 내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우리가 하드디스크에, 여러분 댁에 있는 하드디스크에 뭐 이것저것 정보들이 많을 텐데 이거를 복제해서 준다고 해서 내게 없어지는 게 아니죠. 오히려 비이전성 덕분에 원래 정보를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찾아낼 수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래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 이 사람도 알려주고 저 사람도 알려주고 뭐 판매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팔았어? 찾으면 찾을 수 있죠. 이게 이제 비이전성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증명 가능성, 신뢰 가능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거죠. 우리가 공인인증서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그걸로 로그인을 했을 때만 어떤 특정한 거래를 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공인인증서가 신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거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증명 가능성, 신뢰 가능성은 보안 문제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 이것은 믿을 수 있는 어떤 제품 또는
매개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신뢰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전자정부 그 과목만 봐서 그런데 정보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모든 게 다 정보예요. 정보를 가장 잘 담고 있는 것은 문자, 우리의 대한민국의 한글, 훈민정음부터 시작하는 거고, 한자, 한문이요. 그리고 알파벳, 그 밖에 언어, 말에서 말로 전달된 구전 뭐 문학이라든가 설화, 어마어마한 정보를 담고 있는 거고요. 특히 책이요. 책이 아니라 편지. 옛날에 편지 써서 이렇게 주면 편지 배달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몇천 년 전부터 있었던 거네요. 뭐 나무에다가 쓰고 흙에 돌판에도 쓰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정보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있었던 겁니다. 다만 우리가 정보통신 기술이라고 하니까 지금 생각을 좀 작게 하는 거죠. 정보는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수집하고 가공해서 쓸지에 대한 거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내용 쉬워요. 그리고 자료가 모아져야 정보가 나올 수 있다는 점, 그게 이번 영상의 뭐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이자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는 아주 많은데 막상 그거를 내가 어떤 목적을 두고 그러니까 수집해서 가공해서 처리해서 뭔가를 목적을 이루기까지의 단계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만약에 제가 개발자라고 어떤 특정한 앱의 개발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또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주변에 만약에 앱 개발하는 친구가 있다면 물어보세요. 아마 밤에 잠 못 잘 거예요. 그리고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 걱정이 되죠. 야, 이거 내가 6개월, 7개월 또는 1년 동안 개발했는데 이거 만약에 반응 안 좋으면 어떡하지? 걱정되죠. 만약에 그게 더 와닿지 않으시면 게임 개발하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그럼 뭐 밤새도록 게임 개발해서 하는데 딱 출시했는데 반응이 어때요? 야, 이걸 게임이라고 만들었어? 미쳤어 이거? 막 이런 사람들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야, 이거 내가 만들어 이거보다 잘 만들겠다. 그러니까 그런 반응을 들으면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게 돈 문제가 아니라요. 사기가 저하되는 거잖아요. 자, 만약에 정부의 어떤 그 정보를 어떤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뭐 공공재를 개발하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개발 열심히, 나는 이거 돈 버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공익 목적으로 개발을 했는데 뭐 돌아오는 답변이 뭐 별점도 주기 싫다, 뭐 별점 0점 막 이러면은 이건 정말 큰일이죠. 사기가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는 말이 쉽지 엄청난 고통과 고충이 분명히 따른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영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